전 세계가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날, 모든 유럽 건설팀이 작업을 중단했지만 오직 한국 팀만이 계속 일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서 하루 42m라는 기록적인 속도로 터널을 뚫어나가는 한국 기술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만한 프랑스 엔지니어의 눈을 통해 본 한국 기술의 혁신과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에어컨이 켜진 차에서 내리는 순간 열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이마에 땀이 즉시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타오르는 사막의 태양은 무자비했고 뜨거운 바람이 모래를 제 얼굴에 날려 눈이 따가웠어요. 리야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마를 닦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제 이름은 알랭드 보몽이고 저는 세계 최고의 철도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에요. 30년 동안 저는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터널과 철도 시스템을 건설해왔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철도를 건설해야 할 때 그들은 저를 불러요. 저는 다른 엔지니어들이 포기한 문제들을 해결해왔어요. 제 평판이요? 알랭드 보몽이 건설할 수 없다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온이 정기적으로 섭씨 50도 이상 올라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에 서 있으니 저는 제가 마침내 제 한계를 만났는지 궁금했어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니 타는 듯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프로젝트 세부 사항은 압도적이었어요. 사우디 정부는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여기에 거대한 지하철 시스템을 건설하기를 원했어요. 176km에 달하는 6개의 서로 다른 철도 노선과 85개의 역이요. 이건 불가능해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지만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하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최상의 조건에서도 도전적이에요. 지면은 예측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물이 터널을 범람시킬 수도 있고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1000가지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요? 맹렬한 모래폭풍과 특정 유형의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열이 있는 사막에서요. 어떻게 누구든 이런 극한 조건에서 지속될 터널을 파고 선로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저는 프로젝트 팀을 위해 설치된 임시 사무실을 향해 걸었고 제 부츠 아래서 모래가 바스락거렸어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로 나뉘어 있었어요. 제 고국인 프랑스가 일부를 건설할 예정이었어요. 독일과 스페인이 각각 다른 구간을 맡게 될 거고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전통적인 유럽 방식을 사용할 텐데요. 수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해온 기술이에요. 우리의 경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프로젝트 지도에서 제가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뭔가를 발견했어요. 차후 6번 새 노선이 한국에서 온 팀에 할당되어 있었어요. 한국이요. 저는 놀라움과 함께 말했는데 근처의 한 작업자가 저를 돌아봤을 때야 제가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오직 유럽인들만이 제대로 된 철도를 건설하는 방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우리가 그것들을 발명했잖아요. 이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세기의 경험을 가진 저와 제 동료들이 이미 알지 못하는 것을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에어컨이 최대로 가동되고 있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잠깐 보았던 한국팀의 계획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그들은 FSLM 기술이라는 것을 언급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터널을 건설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했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말했어요. 마케팅 속임수예요. 저는 그것을 1초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나라는 한국이 산업화된 국가가 되기도 전부터 철도를 건설해왔어요. 그들의 현대 인프라는 겨우 수십 년 된 것에 불과한 반면 우리 것은 수세기의 역사가 뒷받침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따랐고 창문을 통해 리야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은 맑았고 밝은 도시 위로 별들이 보였어요. 멀리서 저는 이미 지하철 프로젝트를 위해 설치된 크레인의 윤곽을 볼 수 있었어요. 두고 봐요. 저는 창문에서 저를 바라보는 제 반영에게 말했어요. 어떤 것들은 복잡한 이름을 가진 멋진 새 기술이 아니라 시간과 전통이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독일에서 온 철도 전문가 베르너를 만났어요. 그는 관자놀이에 회색 머리카락이 있었고 오랫동안 공학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생긴 깊은 주름이 눈가에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알랭, 베르너는 우리가 첫 번째 현장으로 운전해 가면서 말했어요. 이 사막은 우리 모두를 패배시킬 거예요. 저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생각은 저 자신에게만 간직했어요. 유럽 구역 프로젝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본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현장은 마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적은 사막 그 자체였어요.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타오르는 열기 속에서 분주히 움직였고 그들의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15분마다 그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텐트로 후퇴해야 했어요. 장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모래가 모든 곳에 들어갔어요. 저는 고장난 드릴 기계를 수리하려는 팀을 지켜봤어요. 현장 책임자는 모래가 기어를 막았다고 설명했어요. 오늘 세 번째 고장이에요. 그는 얼굴에서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1시간 내내 작동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처의 온도계는 약섭시 48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아직 정오도 되지 않았어요. 계속 마시던 물병에도 불구하고 제 등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목은 말라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베르너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내가 말했잖아요 라는 표정을 저에게 던졌어요.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운명이에요. 그는 선언했어요. 이런 조건에서는 아무도 지하철을 건설할 수 없어요. 미친 짓이라고요. 저는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해야 했어요. 제가 본 모든 것이 제 초기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저를 더 보고 싶게 만들었어요. 한국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가요. 저는 제안했어요. 베르너는 웃었어요. 아마추어들이 우리보다 더 심하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가요? 좋아요. 가보죠. 우리는 도시를 가로질러 한국팀이 4, 5, 6호선을 작업하고 있는 구역으로 운전해 갔어요. 그들의 현장에 접근하면서 저는 같은 혼란을 보게 될 것이라 예상했어요. 대신 제가 본 것은 제 눈이 속임수를 쓰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2번 깜빡이게 만들었어요. 한국 작업자들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장비는 우리 것과 전혀 달라 보였어요. 어쩐지 더 세련되고 더 현대적이었어요. 작업자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고 같은 잔인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냉방 텐트로 후퇴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중얼거렸어요. 흰색 안전모를 쓴 한국인 남성이 우리를 알아채고 걸어왔어요. 그는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와 열기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팀장 이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만 있을 뿐 완벽했어요. 보몽 씨이시겠군요. 당신의 명성이 앞서 있습니다. 저는 그의 단단한 악수에 놀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제 동료인 독일에서 온 베르너 슈미트입니다. 베르너는 열기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큰 터널링 기계에 눈을 고정한 채 거의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전문가로서의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회의적인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당신들의 계획은 매우 야심차군요. 이 팀장님, 정말로 약속하신 속도로 이 사막에서 터널을 팔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기의 조건은 제가 30년 철도 건설 경험에서 본 어떤 것과도 달라요. 이 팀장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우리는 이보다 더 나쁜 조건에서도 일해봤어요. 보몽 씨, 사막은 그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도전일 뿐이에요. 그의 차분한 자신감에 대해 뭔가가 제 위장을 조이게 만들었어요. 제 경력 내내 저는 유럽 공학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수하다고 항상 믿어왔어요. 우리에게는 수세기의 전통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이 한국인 엔지니어는 제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도전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저희 작업을 둘러보시겠어요? 이 팀장이 제안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열심히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 현장을 걸으면서 저는 우리 유럽 접근법과 많은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장비에는 이 팀장이 설명하길 모래 손상을 방지한다는 특수 코팅이 있었어요. 그들은 극한의 열기에서도 기계를 작동시키는 이중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은 변화하는 사막,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센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래바람이 현장을 통해 불어올 때 저는 그들의 드릴 기계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설정을 조정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이것은 놀라워요.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이 중 어느 것도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저는 이 팀장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의 엔지니어 중 한 명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르너에게 속삭였어요. 베르너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할 거예요.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멋진 소품들이 100년 동안 효과가 있었던 견고한 공학 원칙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어요.
한국 현장의 에너지와 혁신에 대해 제가 오랫동안 가져온 믿음에 의문을 품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 팀장은 저에게 그의 명함을 건넸어요. 언제든지 저희를 방문해 주세요. 드보몽 씨.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믿어요. 아마도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무실로 돌아가는 운전 중에 베르너는 그가 한국인들의 과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불평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전통적인 방법이 정말로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이 새로운 접근법들이 실제로 극단적인 조건에서 더 잘 작동할 수 있을까요? 제 긴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안에서 자라나는 의심의 씨앗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이 팀장의 명함을 호텔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어요. 사막의 지하철을 건설하는 불가능한 도전은 갑자기 더욱 복잡해 보였어요. 단지 가혹한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저에게 공학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마침내 침대로 돌아갔고 잘 단열된 호텔, 벽을 통해서도 스며드는 것 같은 사막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잠에 빠져들면서 저는 옛 유럽 방식이 여전히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한국인들은 멋진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역사와 경험이 우리 편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공학, 혁신, 그리고 제 자신의 완고한 자존심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는 조금도 알지 못했어요. 내일은 전 세계에서 온 팀들을 만나는 제 첫날이 될 거예요. 저는 이 한국 엔지니어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진정한 공학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거예요. 유럽식으로요. 마침내 잠이 저를 찾아왔을 때 마치 사막 자체가 우리가 철과 콘크리트로 그것을 정복하려는 야망을 비웃는 것처럼 모래가 제 창문에 대고 울부짖었어요. 불가능한 도전은 시작되었어요. 날이 지나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지나 몇 달이 되었어요. 저는 유럽과 한국 건설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그 차이는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우리 유럽 팀들은 심하게 고전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우리 현장에 도착해서 같은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어요. 또 다른 기계 고장, 또 다른 지연, 또 다른 해결책 없는 문제. 타오르는 사막의 태양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 대항해 전투에서 이기는 것 같았어요. 어제 드릴 비트를 2개 더 잃었어요. 제 프랑스 동료 미셸이 어느 아침 보고했는데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모래가 장비에 사포질을 하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온 베르너도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 팀은 이번 주에 겨우 3m를 진전시켰어요. 그는 패배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이 속도라면 5년이 아니라 20년 안에 끝날 거예요. 한편 한국 팀은 놀라운 속도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들의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터널은 눈에 띄게 더 길어져 있었어요. 그들의 작업자들은 우리 것처럼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장비는 잔인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은 지름길을 택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품질이 속도보다 더 중요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제가 단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날이 왔어요. 그날은 여름 중 가장 더운 날이었고 기온은 약섭시 52도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더 안 좋은 것은 기상 보고가 다가오는 모래 폭풍에 대해 경고했다는 거예요. 모든 건설 현장은 닫고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저는 제 임시 사무실에 있었고 마치 100번째처럼 느껴지는 계획들을 검토하며 우리의 끝없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바깥의 바람은 이미 울부짖고 있었고 모래 입자들이 작은 손가락처럼 제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드보몽 씨. 제 젊은 조수 피에르의 흥분된 목소리가 말했어요. 당장 한국 현장으로 오셔야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지 못하실 거예요. 미쳤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모래 폭풍이 오고 있어요. 모든 것이 중단되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 피에르가 주장했어요.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모래폭풍 속에서도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모래폭풍 중에 작업한다고요? 그것은 단지 위험한 것만이 아니라 불가능해야 했어요. 장비는 모래 침투로 몇 분 안에 망가질 거예요. 20분 후, 제 차는 한국 현장에 도착했어요. 저는 주차 구역에서 터널 입구까지 걷기 위해 스카프를 얼굴에 감싸야 했어요. 공기 중의 모래는 너무 짙어서 제 앞 10피트도 간신히 볼 수 있었어요.
바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비명을 질렀고 인간이 감히 사막에 도전한다는 것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터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팀장이 차분하게 컴퓨터 화면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뒤에서 작업자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거대한 터널 보링 머신은 최대 출력으로 울부짖고 있었어요. 미쳤어요? 저는 소음 위로 소리쳤어요. 장비가 망가질 거예요. 이 팀장은 그 같은 자신감 있는 미소로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직접 와서 보세요. 보몽 씨. 그는 저를 터널 깊숙이 보링 머신이 땅을 뚫고 있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기계는 꾸준히 전진하고 있었고 디스플레이는 그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루에 42m. 그것은 유럽이 달성한 최고 기록의 2배나 빨랐어요. 그것도 완벽한 조건에서였지. 모래 폭풍 중인 사막에서가 아니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저는 한국 기술이 바깥에서 맹위를 떨치는 혼돈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며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 팀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단지 어려울 뿐이죠. 그는 저에게 그의 팀이 만든 혁신들을 보여주었어요. 모든 모래 알갱이를 차단하는 장비용 특수 밀봉 장치, 극한의 열기에서도 작동하는 고급 냉각 시스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사막의 예측 불가능한 조건을 감지하고 적응할 수 있는 센서를 설계했다는 것이었어요. 바람이 방향이나 속도를 바꿀 때 우리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자동으로 보링 매개 변수를 조정해요. 이 팀장이 설명했어요. 기계는 매일 배우고 개선돼요. 한 달 내내 모래 폭풍은 우리 건설 현장들을 강타했어요. 유럽 팀들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작업을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때로는 단 며칠 만에요. 저는 제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공학에서의 진화가 아니라 혁명이었어요. 일주일 후 사우디 왕자 자신이 우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가 일정에서 심각하게 뒤처진 유럽 구역을 둘러보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의 얼굴은 우리의 큰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룬 최소한의 진전을 볼 때마다 점점 더 실망감을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왕자의 눈은 가능해 보이는 것보다 더 멀리 뻗은 완벽하게 건설된 터널을 걸으며 커졌어요. 모래 한 알도 보이지 않았어요. 조명이 설치되었고 환기 장치가 작동하고 일정보다 몇 주 앞서 완료된 구간에 이미 선로가 놓여지고 있었어요. 불가능했어야 할 것의 한가운데 서서 왕자는 선언했어요. 여러분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달성했군요. 이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구축하려는 미래입니다. 저는 그룹의 뒤에 서서 이 팀장이 겸손한 품위로 왕자의 찬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 팀장은 제 눈을 마주치고 인정의 작은 고개 끄덕임을 주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자랑의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마치 무너지는 벽 같았어요. 제가 지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던 벽. 제 자존심은 옛 유럽 방식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제 눈은 저에게 매우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마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이상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혁신이 전통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아마도 저는 엔지니어로서 30년이 지난 후에도 배울 것이 여전히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한국 터널을 통해 돌아가면서 그 매끄러운 벽을 따라 손을 대고 저는 제 자존심이 저에게서 숨겨온 진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졌어요. 바로 제 눈앞에서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많은 재고를 해야 했어요. 왕자의 방문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아침 프로젝트 회의에 도착했고 회의실의 분위기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같은 유럽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방식에 방어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오늘 그들은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었고 노트북을 펴고 펜을 준비했어요. 회의실은 꽉 찼어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빽빽하게 들어찼고 일부는 벽에 기대어 서 있기까지 했어요. 에어컨은 한 공간에 모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어했지만 아무도 더위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곧 일어날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과 은색 머리를 한 우리의 고위 프랑스 임원인 루이 뒤발이 방 앞에 섰어요. 보통 루이는 수십 년 동안 그의 분야 최고에 있었던 데서 오는 일종의 오만함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의 어조는 달랐어요. 동료 여러분, 그는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 우리의 사우디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왕자 자신이 한국팀의 성과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루이는 잠시 멈췄고 저는 방 안의 긴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꾸중을 들을 참이었나요? 교체될 참이었나요? 공포가 많은 얼굴에 보였어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루이는 계속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국가들 간의 경쟁 시대가 아니라 협력할 때라는 것을요. 우리의 한국 동료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존심을 제쳐두고 서로에게서 배울 때입니다. 방 안에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저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베르너를 바라봤어요. 몇 주 전만 해도 그는 한국인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측했어요. 이제 그는 모든 사람과의 눈 맞춤을 피하며 자신의 메모장만 내려다봤어요. 이 팀장이 방 앞으로 초대되었어요. 정장을 입은 루이와 달리 이 팀장은 소매를 걷어올린 단순한 버튼업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일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죠. 그가 말하기 시작하자 방은 조용해졌어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팀장은 차분하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막 문제들에 다른 각도로 접근했을 뿐입니다. 슬라이드와 비디오를 사용하여 이 팀장은 그들의 혁신적인 방법들의 세부 사항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매료되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장비를 모래로부터 보호하는 그들의 특수 코팅은 단순히 칠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분자 수준에서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어요. 변화하는 사막 조건을 예측하고 적응하는 인공지능 기반 센서는 제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원리로 작동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었어요. 실제 세계에서 시도하기 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해결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건설 현장 전체의 완벽한 가상 복제본이었어요. 우리는 시뮬레이션에서 수백 번 실패했어요. 이 팀장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단 한 번만 성공하면 되었죠. 저는 마치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아니라 1학년 공학 학생처럼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제 방식이 유일한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믿어왔어요. 이제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어디서든 올 수 있고 다른 관점들이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이 팀장이 그의 발표를 마쳤을 때 방 곳곳에서 질문이 터져 나왔어요. 이제 적대감은 없었고 오직 호기심과 존중만 있었어요. 말할 계획이 없었는데도 저는 갑자기 제가 일어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유명한 알랭드 보몽이 무슨 말을 할지 들으려고 돌아서자 방이 조용해졌어요. 기술은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말에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어요. 그것은 인간 진보를 위한 도구예요. 우리는 우리의 전통이 개선될 수 없다고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제안해왔어요. 이 팀장은 제 눈을 마주치고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협력이 경쟁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어요. 그는 덧붙였어요. 우리의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은 놀라웠어요. 각자 고립되어 일하던 팀들 대신 프랑스, 독일, 한국, 스페인 엔지니어들은 함께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른 국가의 전문가들이 나란히 일하는 혼합 그룹을 만들었어요. 제 그룹에서 저는 한국의 센서 기술로 우리의 유럽 드릴링 장비를 개조하는 것에 대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민호라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와 일했어요. 그의 열정은 제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전인 30년 전의 저 자신을 생각나게 했어요. 당신의 정밀 기어 시스템과 우리의 적응형 제어를 결합하면 어떨까요? 민호는 우리가 고장난 터널 보링 머신을 검사하던 어느 날 제안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시도했고 그것은 우리 각자의 원래 디자인보다 더 잘 작동했어요. 비슷한 돌파구들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었어요. 단 2주 만에 우리의 결합된 팀들은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과 유럽의 기계 전문 지식을 통합한 새로운 유형의 장비를 설계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현장에서 테스트했을 때 그것은 누구의 기대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이 팀장 옆에 서서 우리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기계가 놀라운 효율성으로 사막 모래를 뚫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의 협력도요. 이 팀장은 미소 지었어요. 정말 불가능한 도전은 사막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게 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고 웃었어요. 이제 이것은 단지 철도 프로젝트 이상의 것이었어요. 이것은 국경과 오래된 경쟁을 초월하는 새로운 사고 방식, 새로운 유형의 국제 협력의 시작이었어요.
유럽인들과 한국인들이 나란히 일하며 여러 언어를 섞어 말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가 지하철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들이 아마도 가장 가치 있는 건설물 중 하나일 거예요.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완공된 리야드 지하철의 세련된 플랫폼에 서서 차가운 금속 난간에 손을 얹었어요. 은색 열차들이 조용히 역으로 미끄러져 들어왔고 문들은 부드러운 쉬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에어컨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밖에서는 사막의 태양이 약섭시 49도로 내리쬐고 있었지만 여기 아래에서는 승객들이 완벽한 편안함 속에서 여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젊은 사우디 가족이 기차에 탑승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아이들은 신나게 깡충깡충 뛰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한때 불가능하다고 선언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들에게 이 사막을 통과하는 지하철은 그저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알랭? 제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말했어요. 저는 돌아서서 이 팀장을 보았어요. 그의 머리카락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은색 가닥이 몇 개 더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 같은 조용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처음 그 프로젝트 계획을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말했었죠. 저는 미소와 함께 인정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적은 없었어요. 리야드 지하철의 성공은 우리 공학 세계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한때 자신의 기술적 비밀을 질투심 많게 지켰던 국가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협력했어요. 10년 전에 저를 깊이 감동시켰던 한국의 혁신은 이제 세계 표준이 되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제 모든 대륙의 프로젝트를 이끌도록 초청받았어요. 내일 연설 준비는 됐나요? 이 이사는 우리가 직접 기차에 탑승하며 호텔로 돌아가면서 물었어요. 저는 제 메모가 접혀있는 재킷 주머니를 두드렸어요.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은 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서울의 거대한 컨퍼런스 홀에 있는 연단에 서 있었어요. 세계 철도 기술 컨퍼런스는 한때 런던, 파리, 베를린에서만 독점적으로 개최되었어요. 이제 철도 건설을 개척했던 바로 그 도시들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한국 전문가들에게 배우기 위해 서울로 여행했어요. 저는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디어로 가득 찬 밝은 눈을 가진 젊은 엔지니어들, 시대에 맞춰 적응하는 법을 배운 저 같은 베테랑들. 앞줄에는 이 이사가 앉아서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제 손은 마이크를 조정하면서 약간 떨렸어요. 대중 연설은 제 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아니었지만 이 연설은 저에게 중요했어요. 10년 전 저는 시작했고 제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사막의 지하철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리야드에서의 그 첫날이 얼마나 덥고 절망적으로 느껴졌는지를 떠올렸어요. 저는 또한 제가 평생 동안 사용해온 전통적인 유럽 방식이 다른 모든 방식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했었어요. 저는 앞줄에 앉아있는 이 이사를 직접 바라봤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수십 년의 공유된 경험이 그 시선 속에서 오갔어요. 저는 두 가지 모두에서 틀렸어요. 저는 이제 더 강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목격한 것은 단지 기술적 돌파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겸손과 협력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저는 모래폭풍 중에 한국의 터널 보링 머신이 유럽 장비가 놀고 있는 동안 기록적인 속도로 땅을 뚫어나가는 것을 목격했던 그 놀라운 날을 설명했어요. 한국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옛 방식이 작동하지 않을 때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을 달성했어요. 방은 조용했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제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제 뒤에 화면에는 리야드 지하철 건설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별도의 국가팀에서 우리의 통합된 접근법으로의 진화를 보여주는 사진들이었어요. 리야드 지하철은 단지 교통 시스템 이상의 것이에요. 저는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유지할 때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의 상징이에요. 저는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 인프라 프로젝트를 변화시켰는지 설명했어요. 그들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이제 모든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센서와 인공지능 시스템은 철도뿐만 아니라 교량, 댐, 고층 건물도 혁명적으로 바꿔놓았어요. 국제 협력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수소 동력 열차와 완전 자율 교통 시스템도 있었어요. 청중 속 젊은 엔지니어들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배운 것을 전달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어요. 단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무언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제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그들에게 조언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연단 양쪽을 꽉 잡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제가 사막에서 목격한 기적은 단지 모래를 통과하는 터널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장벽을 깨뜨리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 연설을 마치면서 저는 제가 프로젝트를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사막에서의 그 첫날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해봤어요. 저는 달라졌어요. 공학은 달라졌어요. 세계는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 협력 정신에 의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사막에서의 그 놀라운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팀이 혁신, 결단력, 그리고 새로운 사고를 통해 불가능한 것조차도 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증명했을 때요. 우리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저는 연설을 마치며 말했어요. 어제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내일의 혁신을 위한 기초가 될 거예요. 박수 소리는 우레와 같았어요. 제가 연단에서 물러나자 이 이사가 가장 먼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이끌었어요. 저는 수십 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을 바라보며 제 눈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국가적 자존심이나 전통으로 나뉘지 않고 진보를 추구하는 데 하나가 된 엔지니어들이요. 그날 저녁 나중에 이 이사와 저는 서울타워의 전망대에 서서 아래에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지하철 노선들은 거대한 도시를 연결하는 빛의 동맥처럼 보였어요. 당신이 처음 그 모래폭풍 속에서 저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이 이사가 물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상상조차 못했어요. 저는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약간의 미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서로의 커피컵을 부딪히며 건배했어요. 우리 아래에서는 고속 열차가 다리를 가로질러 사람들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목적지로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팀이 모래폭풍 한가운데서 터널 굴착 기록을 깬 그 극적인 순간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것은 전 세계 엔지니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멸의 기억이 되었어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진 날이요. 그것은 국가적 자존심을 초월한 협력, 도전, 그리고 혁신적인 정신에 의해 가능해진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공학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변화시켰어요. 불가능한 것은 제가 배웠듯이 종종 그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일 뿐이었어요. 그것을 찾을 만큼 용감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